네, 안녕하세요. 차탄석입니다. 자, 오늘 일단은 HLB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찌라시 관련돼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죠. 여기서 보면은 저는 이게 사실 유상증자 찌라시 때문에 빠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한번 흔들어 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은 유상증자 찌라시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회사 입장에서 오늘 블로그를 통해서 공식 입장 발표했죠. 유상증자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인데 잠깐 블로그 내용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당사는 유상증자 계획이 전혀 없다라는 내용인데 최근 일부 유튜버가 아무런 근거나 맥락 없이 HLB의 유상증자설을 퍼뜨리고 있기에 알려드립니다. 요 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기땡TV죠. 기땡TV. 여기서 일단 계속해서 얘기한 내용인데 일단 읽어보면 HLB는 유상증자를 검토한 바 없습니다. 현재 회사도 유동성도 충분하기에 유상증자는 없을 것입니다. 신약화가 후 조기에 시장 장악을 위한 마케팅 비용이 향후 필요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유상증자가 아닌 형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주 여러분께서는 근거 없는 주장에 휘둘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끝났어요. 그쵸? 결과적으로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찌라시다라는 내용인데 일단은 아무래도 여기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마케팅 비용 있죠. 제가 유상증자 할 거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마케팅 비용 자금 조달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제가 안티 아니고요. 전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자, 우리가 4월 달에 어떤 게 있죠? 4월 달에 이 BMS의 옵디보 여보이 간암에 대한 FDA 승인 여부가 나옵니다. 자, 요게 만약에 승인된다라고 했을 때, 그죠? 그리고 3월 달에 클래스 2를 받은 HLB 리보세라닙과 칼레리 조합이 승인 받는다고 했을 땐 3월과 4월에 거의 승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쪽에서 조기 승인 받는다라고 하면 3월에 동시에 승인이 된다라고 되면 결과적으로 누가 더 유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작용에 관련된 부분은 리보세라님 칼렐리주맙이 더 좋다.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마케팅 비용이죠. 사실상. 왜냐면은 옵디보라는 이 약물은 이미 시장에서 13조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면역 항암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에서 의사나 약사나 옵디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리보세라니 칼렘 그죠? 요 약품은 의사 약사들이 잘 모르는 약품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케팅을 충분히 해서 이 약물을 약을 알려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FDA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엄청난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요거 부분들을 제가 유상증자가 아닌 CB나 BW 조달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전환 우선주로서 들어오는 거다. 유상자 똑같은 유상증자인데 제3자 배정이죠. 주주한테 땡기는 게 아니라 특정한 A한테 땡겨서 가져오는 요 전환 우선주로 땡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은 HLB 그룹에서는 절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우리가 일단락해서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은 분기보고서에서 자, 연결 재무제표를 볼게요. 자, 일단 유동자산이 얼마 있죠? 10만 100만 천 10억 1,800억이 있습니다. 유동자산이 1,800억이 있고요. 현금은 900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비유동자산 10만 100만 천 10억 배웠죠. 비유동자산도 6,700억이나 있네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공동기업 투자 주식이 2,500억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무형자산은 리보세라닙의 아마 가치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부채 부분을 좀 한번 볼 건데요. 부채 부분은 1,500억 1,500억의 부채를 가지고 있고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 차입금이 300, 940억 가지고 있고 기타 유동 금융 부채가 36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동 부채도 꽤 많은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에 아마 전환사채 관련된 부분도 들어갈 텐데 이거를 단기 차입 부채로 잡아놓은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쳐볼까? 단기 차입 부채. 전체로 볼게요.
단기 차입 부채. 단위가 원, 10만 원이죠. 10억, 100억. 단기 차입 부채가 500억 늘어났죠. 500억. 그럼 이거는 전환사채 같은데. 단기 차입 부채. 단기 차입. 단기 차입. 단기 차입 부채가 왜 이렇게 늘어났지? 사채 맞죠? 사채, 유동부채, 사채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사채 부분. 요게 아무래도 단기 차입으로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뭐죠? 요 부분. 요거 같아요. 요거. 1000만, 10만, 10억.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채가 단기 차입 부채로 들어간 것 같아요. 요 부분. 그래서 일단은 사채 부분이 여기 보면은 유동부채 940억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아까 봤듯이 유동부채가 이렇게 940억 있는데 사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이 늘어났고 결과적으로 이 유동부채에 대해서 이거는 아마 주식으로 전환돼서 나올 거예요. 900억, 700억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유동부채는 거의 한 제가 봤을 때는 800억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800억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기타 유동부채 이것도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타 유동금융부채 유동금융부채도 확인해 볼까? 이거는 뭔지 좀 볼게요. 기타 유동부채 기타 유동부채 뭔지 안 나와 있네. 유동부채 금융부채 미지급 비용 1000만, 10만, 10억, 100억 미지급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은 보통 그거를 의미해요. 여기 보면은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이 나눠져 있죠. 미지급 비용하면 과거의 계약을 수행한 결과로서 발생되는 지급 의무를 말하는데 상품 제품 위에 물품 또는 용역의 매입, 특별부가세,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의 미지급금, 광고료, 판매 수수료 등의 미지급금, 그 밖에 통상적인 거래, 일반적인 상거래 이해 걸생에 발생한 일시적 채무로 외상 매입과는 구분된다. 쉽게 얘기해서 결과적으로 내야 되는 금액이다. 내야 되는 금액인데 단기적으로 미지급금을 잡아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갚아야 될 돈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부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미지급 비용은 발생된 비용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채무를 말하는데 일정한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기왕에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그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이것도 내야 되는 돈이네요. 그죠? 용역비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뭐 고용한 인원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용역, 그죠? 뭐 마케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용역비라고 하면 뭐 광고 모델 같은 것도 뭐 용역 비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미지급됐다. 그래서 지급할 거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금액 자체가 360억.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럼 이거는 유동 부채로 포함돼서 우리가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어쨌건 요 부분은 현금이 일단은 들어오질 않아요. 회사로 현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현금은 왜냐하면 지금 적자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1,800억에서 까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까야 된다. 그 얼마를 까야 되죠? 유동부채를 보면은 360억을 까야 되고 그럼 이 부분에서 봤을 때 1,400억 정도가 남을 거고 기타 유동부채를 빼면 1,300억 정도? 1,300억 남을 거고 그러면은 아직 여유 현금이 1,300억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10만 원, 10억, 100억, 1,000억. 그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리고 지금 보면은 비유동 자산도 꽤나 많습니다. 뭐 유형 자산이나 무형 자산 빼고 비유동 자산 같은 경우도
15, 100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비용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 이것도 있고. 일단은 근데 여기서 쓸 수 있는 거는 요 정도가 있겠네요. 요 700억이랑 그리고 요거 570억. 요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땐 무형자산은 리보세라닙의 그 가치일 것 같아요. 쳐볼까? 오늘 하는 김에 다 해볼까요? 무형자산. 아마 리보세라닙 가치겠죠. 초지급한 무형자산 인식. 요 부분이 아마 그걸 거예요. 리보세라닙 관련돼서. 여기 있죠. 리보세라니 물질 특허 권리 양수도란 내용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요 내용이 무형자산. 그죠? 리보세라니 가치가 현재 2,800으로 추정되어 있다. 요 내용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현재 시장에서 HLB가 이제 연결 재무제표로 봤을 때 손실을 보고 있는 금액 자체가 분기에 한 300억, 400억 정도. 그럼 지금 남아있는 현금이 1,300억 정도가 있고 분기마다 400억 정도가 나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두 분기 정도, 한 6개월 정도, 반년 정도 버틸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반년이라고 하면 내년 5월 정도까지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CB나 BW 발행이 필수적일 것 같다. 내년까지 만약에 승인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근데 지금 일단은 봤을 때 제 생각엔 그래요. 이거는 주가를 부양을 해서 자금 조달을 조금 깔끔하게 큰 금액으로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성공을 하겠죠. 성공을 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유상증자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믿어야죠, 뭐. 그죠? 유상증자 믿고 근데 CB나 BW 또는 전환 우선주로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들어올 수는 있겠다. 이 부분은 고려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반년 정도는 일단 버틸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연결 재무제표로 본 거고 HLB 개별 재무제표로 본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 구간에서 반년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단기적으로 유상증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HLB 주가가 3월 20일 전까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4달 있죠. 4달. 그럼 이 사이에 유상증자가 나오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유상 나오더라도 뭐 유상증자 안 한다고 했으니까 12달 나오는 것도 결과적으로 지금이 아니라 추후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주가가 급등했을 때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전환사채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가가 내려가고 있을 때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면 또 악재로 보는데요.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잖아요.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거랑요. 주가가 15만원, 18만원 올라갔을 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거랑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분위기가 더 나쁠까요? 분위기가 더 좋을까요? 이거예요. 왜냐면 주가 자체가 15만원, 18만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미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게 내년 1, 2월이라고 해봐요. 그럼 이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야 이거 승인된 거다. 승인되니까 사채를 또 발행해서 마케팅 비용을 확보하는 거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나오는 전환사채는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리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 큰 자금 조달을 전환사채로 하거나 BW 하거나 제일 좋은 건 제3자 배정 전환 우선주로 하는 거겠죠. 이때 하면 오히려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이거 승인 되나 보다. 마케팅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개인들의 심리가 어디로 움직이냐예요. 그래서 HLB의 주포들이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주가를 계속적으로 밑으로 뺐다 올렸다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로 보다 계획이 있는 플레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한테 HLB는 항상 뭐로 움직인다? 일정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어떻게? 일정으로 움직인다. 일정에 맞춰서 계속해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일정에 대한 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클래스 2, 클래스 1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앞으로 HLB가 뉴스를 내보낼 그런 일정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뭐 아까 제가 밑에서 말씀드렸던 비모 일정
이 부분 10월 말에서 11월 중순까지 비모 실사가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비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슈를 띄울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일단 요거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야 좀 신뢰가 갈 거기 때문에 요거 일단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은 우리가 이 비모 관련된 이슈로 올라갈 거다라고 미리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죠. 이때 보면은 11월 18일 뉴스가 나왔는데 전 14일에 비모 일정에 맞춰서 움직일 거다. 그죠? 말씀드렸는데 이거 잠깐 볼게요. 자, 여기죠. 아직 올라가기 전인데 제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결과적으로 HLB의 패턴을 보면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올라갔을 때 3일, 4일이면 80% 올려요. 4일이면 80% 올린다. 이게 원래 HLB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몇 달째 드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렸다가도 이렇게 작살내고 또 어떻게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11월 14일이잖아요. 우리가 비모 관련된 일정이 언제 있다고 그랬어요. 10월 말에서 11월 중순까지 비모 관련 일정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구간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자리는요. 비모 관련돼서 곧 일정이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비모 일정을 끝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보나마나 비모 실사 완료했고 특이점 없었다. 나온 순간 뭐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가격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자, 58,000원에서 어디까지? 98,000원까지 올라가는데 4만원이 올라가는데 단 며칠 걸렸죠? 단 4일 걸렸습니다. 뭐요? 80% 올라가는데 단 4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결과적으로 제가 단일가 시장이 죄송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얘기한 대로 주가가 일단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고 제가 지금부터 HLB가 뭐로 주가를 올릴지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CMC 관련된 부분이요. CMC. 이 CMC 관련된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저는 일단 HLB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우리의 예컨을 끝났다. 항서 제약이 잘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항서 제약에서 CMC 관련된 부분을 잘 해주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는 5월 17일에 제기되었던 CRL의 원인이었던 비모 관련된 부분과 CMC 관련된 부분들이 모두 해결된다라고 했을 땐 시장에서 뭐야? 이 CRL에 대한 부분이 모두 해결이 되었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승인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주가는 파바바바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리면서 거기다가 전환세까지 발행을 때리면서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승인 되나 보다. 파워방 올라가겠죠. 우리 이때 뭐 해야 돼요? 이때 매도타점 잡아야 돼요. 급등 나올 때. 제가 계속적으로 이 시나리오까지 여러분께 다 오픈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부분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변경되는 부분들은 텔레그램 방에서 다 전달을 여러분 해드릴 거고요. 이 텔레그램 방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바이오가 주도주가 될 겁니다. 바이오가 주도주가 될 거고요. HLB도 결과적으로 그거를 알고 있을 거예요. HLB 주포들도. 왜냐면 제가 보는 그림을 HLB 주포가 못 볼 수가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전체적인 바이오 장세가 왔을 때 HLB가 결과적으로 이 대장주의 역할을 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보면은 에코프로, 금양, 포스코 이렇게만 돌아가면서 올라가잖아요. 따다당 올라가잖아. 그 중에 하나가 또 HLB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고 있으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죠? 자, 5월 14일에도 마찬가지. 저는 계속해서 올라간다 하지 않아요. 매도해야 되는 부분, 매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5월 14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까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때 잠깐만 좀 확인해 보시죠. 자, 보시면은 5월 14일이죠. 5월 14일 승인되기 이틀 전입니다. 이때 했던 내용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셨어요.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익절해라 라는 내용들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지만 이렇게 응원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익 내고 나가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익절에 대한 부분 저가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영상
자, 그래서 이때 영상 잠깐만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죠. 저 여러분들한테 이거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했잖아. 말해도 여러분들 안 듣는 거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HLB도 마찬가지예요. 말해도 어차피 안 들어요. 들을 사람만 듣는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전량이 아니라 2분의 1 정도 손실을 최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욕먹을 짓인 거 알아요. 욕먹을 짓인 거 압니다. 근데 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모든 유튜버 단어 HLB 그냥 여러분들이 봐봐요. HLB를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10개 중에 10개 다 눌러보세요. 다 눌러봐요. 뭐라 그래요? 10개 중에 9개는 올라간다고 해요. 올라간다고 한다. 그쵸?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기분이 좋아져요? 물론 제 영상 본다고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겠죠. 2분의 1 분할 매도 하라고 하는데 왜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득과 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승인이 됐을 경우, 승인이 안 됐을 경우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둘 다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HLB가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구간이 이런 구간이다. 이런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팔라고 하겠습니까? 한 주라도 팔라고 하겠어요? 절대 팔지 말라 그러죠. 여기서 리스크 있어봤자 여기까지 밀리는 거 추가 매수하면 된다. 절대 팔지 마라. 얘기하죠. 자리가 근데 여기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아니잖아. 결과적으로. 그죠? 이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존버하라고 합니까?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팔라고 해서 팔았는데 올라가면 책임질 거예요?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들 3만원, 5만원, 7만원 사신 분들 그쵸? 올라갔어요. 그쵸? 13만원에 매도하라 그랬어요. 빠졌어요. 저한테 뭐 줬어요?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죠? 또 이제 하한 가기 전에 정확하게 타점 잡아 드렸다. 올라가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이 전저총고 깰 거다. 68,000원 깨고 내려가는 63,000원 구간 301선에서 모아가야 된다. 정확하게 이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HLB는 내려오면 다 잡는다 라고 말씀드렸고 5.8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시 한번 이참에 타점은 이렇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남들이 좀 기피하고 있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주식이에요. 남들이 환호할 때는 매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제가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니까 현 구간에서 내가 HLB 4, 5년 오랫동안 들고 있었건 1, 2년 들고 있었건 내가 매도에 대한 부분 한번 제대로 좀 잡아보고 싶다. 무조건적으로 간다가 아니라 정말 어디서 내가 비중을 줄여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 같이 공유를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9201-6329로 HLB 입장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입장을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상관이 없겠지만 입장을 못 받으신 분들은 뭐 하셔라? 한 번 더 남겨주세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텔레그램반 1787명 정도 있네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은 같이 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HL 주주가 500명에서 600명이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꼭 들어오셔서 같이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텔레그램은 당연히 무료입니다. 텔레그램 방은. 그래서 010-9201에 6329로 뭐라고 보내면 돼요? HLB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계열사에 대한 부분도 시간 났을 때 같이 정리를 해서 텔레그램에 올려드릴 거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요. 자,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올라간다 해서 주가가 예를 들어서 20만원 갔는데 승인되면 더 갈 거니까 이런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승인되면은 모르겠지만 승인이 안 될 가능성 항상 우리는 주식은요 리스크를 열어두고 하방과 상방을 둘 다 비교해서 지금 위치가 올라갔을 때 어떤 위점이 있고 내려갔을 때 어떤 위점이 있는가, 현 구간 내려왔을 때 타격이 크겠느냐 승인됐을 때 타격이 크겠느냐 생각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타격이 큰 거는 내려갔을 때 타격이 큽니다. 위치가 주가가 올라간 상태라면 마찬가지 올라갔을 때 비교했을 때 이 득과 실을 따져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매도에 대한 부분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니까 HLB는 단기적으로 정리하자면 신규 진입은 현재 구간 5일선 체크하면 되고요.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만약에 눌림목이 나온다고 했을 때 강하게 눌리면 추가 매수가 아니면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도에 대한 부분은 CMC 일정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고 광기의 영역으로 갔을 때 제가 타점을 잡아 드릴 거니까 이 부분 몇 번? 010-9201
6329로 HLB 입장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이 3월달 그리고 5월달 두 번의 2분의 1 익절 자리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건 히든 종목 하나 있죠. 뭐요? 비만 치료제. 지겨우시겠지만 대화제약, 대봉 LS 전부 다 여러분들 HLB 영상 뒤쪽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이요. 9,000원에서 27,000원까지 급등이 나왔죠. 욕심을 줄이고 비만 치료제로 갈아타신 분들은 수익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지요.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23년도에 뭐가 지금 하반기에 많이 오르고 있죠? 바이오가 많이 오르고 있죠. 조정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12월에 뭐가 있습니까? 12월에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바이오 장세를 한 번 더 만들어주는 상승 동력이 될 거예요. 왜? 22년도에 이 2차 전지가 오르고 있다가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서 12월 달에 IRA 법안이 통과되면서 23년도 급등을 뭐가 만들어냈다? 2차 전지가 만들어냈죠. 결과적으로 이런 IRA 법안이라 이런 미국의 생물보안법은 뭐예요? 전부 다 미국 법안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법안이고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이 온다라는 관점에서 통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대박주는 제가 봤을 땐 최근에 10년 만기 미국채가 올라가면서 이 바이오 쪽에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단기적인 흐름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결과적으로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바이오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11월, 12월에 바이오가 단기적으로 3, 4배 올랐기 때문에 최대 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물량들이 지나가는 12월 기점부터는 다시 한번 담는 물량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된다?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서 바이오에서 급등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국의 원료 의약품과 위탁 생산 CDMO를 어떻게 막아서 우리나라로 수혜올 종목들을 매집이 잘 된 종목을 찾아야겠죠. 제가 이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HLB 텔레그램 방은 010-9201-6329로 HLB 입장 남겨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생물보안법 히든주와 제가 3만원, 5만원, 7만원 그리고 13만원과 11만원, 10만원 구간 2분의 1 분할 매도를 타점을 잡아드렸던 이러한 기법들까지 확인해 보시죠. 자, 그래서 이 히든 기법은 또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